이번 사건은 남자가 범인이고요. 피해자는 여잔데 뭐 흔한 구도긴 합니다. 살인을 한 이상 범인이 뭐 개놈의 새끼인 건 팩트야. 그건 당연한 건데 그 와중에 이 피해자가 되는 여자에게도 짚고 넘어갈 이야기는 있습니다. 일단 사건 원인은 돈이에요. 범인을 너무 압박해서 남자가 반발심에 저지른 사건이라고 이게. 말로만 들으면 아무리 그래도 뭐 살인의 이유가 되냐 싶겠지만 그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겠죠? 2차 가해다 뭐 이런 댓글 달릴 수도 있는데 영상 끝까지 보면 이해돼요. 그리고 경찰의 진짜 헛짓거리가 또 있어요. 그게 2차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진짜 피해자에게 한 2차 가해는 경찰이 한 거라고요. 이런 거 중점적으로 보면 좋아요. 일단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냐. 2004년 12월 일본입니다. 효고현 히메지시라는 데 사는 23살 여성 하타우지 미카라고 업소녀예요. 손님으로 온 남자 하나를 알게 되는데 그게 이 사람이야. 우에다라고 돈 많은 집안 아들이래. 돈 많은 집 아들이라는 게 자기 소개예요, 지금 업소녀에게.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이걸로 지가 어떤 새끼인지 거의 다 밝힌 거야. 이재용이 어디 가면은 나는 재벌 2세입니다 이래요? 그것도 여자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이 새끼 목적이 뭐 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카는 당연히 이 우에다란 남자랑 사귀었어. 신기한 거는 미카가 진심으로 사귄다는 거예요. 우에다를 부모에게 자기 남친이라고 막 소개를 해줘. 우리가 예상하는 전개랑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업소녀들의 이런 패턴은 오빠 백 사줘 뭐 이지랄이나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질 않아. 얼굴만 봐서는 백만 사달라고 하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비위가 좋은 거야 뭐 특이 취향인 거야. 왜 좋아해 진짜. 새해에 여행도 갔다 오고요. 너무 잘 지내. 그래도 미카가 업소녀답게 하나 숨기는 게 있긴 해요. 업소에서 일한다는 걸 자기 부모에게 숨기고 있었어. 당연히 좋은 말 안 나올 테니까 말하고 싶지 않겠지. 근데 이런 건 다 티가 나잖아요, 사실. 화장 진해서 뭐 짧은 것만 입고 밤에 나가, 아침에 술 취해서 들어오고 씀씀이 커지고 눈치챌 법한데 부모가 뭐 알면서 놔두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해 여행 갔다 와서 2005년 1월 9일 미카가 갑자기 실종돼요. 남자랑 야반 도주나 뭐 일부러 잠적한 것 같지 않거든요. 미카 방에 현금, 소지품 다 있었어. 부모가 11일 정도 기다리다가 우리 딸 이거 단순 가출 아니구나 생각해서 경찰 신고하거든요. 사건 접수하고요. 부모가 웬만큼 진술도 했어요. 근데 담당 형사 새끼가 아노 와타시노 관할구역 데스 매년 실종자 1200명 데스 다 해결할 수 없으문이다. 수사를 안 해줘. 바쁘대. 가족은 그래서 다행히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은퇴한 경찰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에요. 토비마스 이스오라고 우리나라라면 사건반장 같은 데 출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책도 썼고 나름 유명해요. 미카의 부모는 얼마 전 딸이 남자를 집에 데려왔었고 이름이 우에다 코이치 철공소하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새끼 좀 수상하다 이야기했어. 사실 티를 안 냈지만 부모도 진작에 알고 있던 거야 이런 걸. 아니 여자 꼬시려고 부잣집 아들이다 이런 건 이해 가는데 여자네 부모를 만나서도 똑같이 말하면 어떡해요. 물어봤을 때나 대답을 하는 거지. 미카의 아빠가 수상해 보여서 얼굴 사진 몰래 찍어놓고 차 번호도 적어놨습니다. 토비마츠는 이 정보대로 미카 실종 20일 만에 우에다를 찾았죠. 아까 본 그 새끼가 맞는데 실제로는 39살이고 이름이 다카야나기 카치야가 본명이에요. 일단 토비마츠가 경찰에 신상을 넘깁니다. 이제 진짜 현직 경찰이 카치야의 집을 찾아가. 문도 잘 열어줘요. 집안 확인했는데 미카는 없어. 그래서 경찰이 님 여친 실종됐잖아요. 아는 거 있으면은 가서 얘기 좀 합시다. 데려가려는데 카치야가 싫대. 안 간대. 무리무리 이래. 그러니까 경찰이 알겠다면서 가. 임의동행 요구한 거라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집에 미카가 없을 뿐이지 또 다른 여자애는 있었는데요. 걔가 의식이 없어 보였거든. 주변에 혈흔도 떨어져 있어요. 애가 자는데. 경찰이 이런 걸 봤다고. 미카는 아니지만. 근데 그냥 돌아갔어요.
저 사람은 누구냐? 왜 쓰러져 있냐? 안 물어봤다고. 경찰식이나 돼가지고 거 사생활 존나게 존중해. 사건이 이게 또 이상하게 흘러갈 조짐이죠. 미카 부모가 당연히 경찰의 행동을 납득하지 못하고 다시 토비마츠를 만나러 갑니다. 자기가 직접 얘기해보겠대요. 토비마츠가 카츠야 집에 찾아가서 만났고요. 이때 필로폰 투약 정황을 발견합니다. 실종이야 정황뿐이면 수사가 어려워서 미적거릴 수도 있겠지만 약이 발견됐잖아. 이건 분명한 증거잖아요. 일단 경찰이 마약류 단속법 위반으로 체포했어. 그럼 이제 가택 수사를 정식으로 할 수 있게 되죠. 집안 들어갔더니 난리야 아주. 뭐 존나 안 씻나 봐. 이상한 냄새 막 나고 전기 충격기. 사람을 묶을 때 썼을 것 같은 이상한 길쭉한 줄 같은 것들 많이 보이고 핏자국도 있고. 처음에 경찰이 찾아갔을 때 여자 하나 쓰러져 있었잖아요. 19살이더라고요, 걔가. 아직도 의식이 없어 보이길래 보호 이송했고 혈흔 감식 들어갔더니 이게 미카 피입니다. 실종자. 같은 피가 묻어있는 목걸이도 찾았어요. 그럼 경찰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카츠야 집에서 실종된 미카의 피와 소지품이 발견됐고 또 다른 여자는 의식이 없잖아. 반복적인 범죄의 정황이잖아. 이 새끼는 최소한 미카 실종과 관련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미카 어딨냐 물어봐야죠. 죽였냐 숨겼냐 확인해야 되는데 경찰이 또 뻘짓을 해. 하타우지 미카 데스. 풍속점에서 종사하는 업소녀고 살아있다는 곧 돌아온다는 이렇게 언론 발표를 합니다. 아직 생사 확인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 질렀어. 피해자가 풍속점이든 미풍양속점이든 수사할 때나 중요하지. 그걸 왜 기자회견으로 발표하냐고. 그리고 미카는 당연히 안 돌아와요. 아직도 생사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미카 실종은 지금 경찰 입장에서요. 일단 기자회견으로 뱉은 말이 있잖아. 별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게 당장 급하진 않아요. 대신 현행으로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던 그 19살 여자의 사건은 용의자로 체포했잖아, 카츠야를. 그건 확인해 봐야겠지. 다시 집안을 정밀 감식하니까 여자 DNA가 하나 더 나오네? 그 19살 고딩이랑 미카 말고 하나가 더 있다고요, DNA가. 다나가와 에츠미라고 여기 오른쪽 여자, 왼쪽은 미카예요. 둘이 친구야. 카츠야에게 물어봤더니 자백합니다. 지가 둘 다 죽였대. 미카와 에츠미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졸업하면서 대학은 안 갔어요. 미카는 업소에 진학했고 에츠미는 전문학교를 다녔다고. 근데 공부하러 다니면서 친구를 보니까 미카가 돈을 좀 버는 것 같아. 그래서 에츠미도 야 거기 소개 좀 시켜줘라 이래가지고 알바 삼아 간간히 술집을 나가긴 했어요. 그러다 다카나야기 카츠야를 손님으로 미카가 만나게 됐고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잣집 아들이라고 거짓말 해가면서 꼬신 거지. 여기부터 근데 카츠야의 진술이 앞에서 말한 내용과 좀 다릅니다. 앞의 내용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맞춰본 시나리오였고요. 이 새끼 입에선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미카가 카츠야한테 돈 달라, 백 사달라 강요했었대. 이 새끼는 여자 꼬시려고 부자인 척 한 거지 실제로 돈이 없어. 근데 미카가 부자라는 말을 믿고 자꾸 요구한다는 거야. 이제 카츠야가 역으로 아니 저기 미카짱 아직 우리 그 정도 사이 아니라는 부담스럽다는 거절하는데도 계속 달래. 나중에는 미카가 나 아는 오빠 중에 야쿠자 있다. 그 오빠도 좀 챙겨줘. 카츠야상. 겁도 막 은근히 줘요. 카츠야는 이제 점점 압박이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조금씩 사줘. 만날 때마다 용돈을 줬대. 처음에 2만엔, 5만엔, 10만엔 점점 금액이 올라갔고 언제 한 번은 적게 준다 싶으면은 미카년이 막 짜증내면서 이게 뭐냐는 너무 적다는 나 삼촌한테 알리겠다는 막 협박해. 둘이 한번 백화점이라도 나가면은 가방, 액세서리, 휴대폰, 미카가 키우는 개가 있어요. 개 용품 몇십만 엔씩 쓰는 거야. 여행 간 것도 다 이 새끼가 냈어요, 카츠야. 미카는 현금 40만 엔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막 70만 엔 달라 금액을 올립니다. 700달러는 거야. 그래서 다 털렸어요. 이제는 미카가 받아내고 싶어도 얘가 나올 군형이 없어.
2005년 1월 사건 직전인데 미카와 에츠미 둘이 일주일 동안 카츠야의 집에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1월 9일 돈 문제로 미카랑 카츠야가 싸웠고 그때 카츠야가 화를 못 참은 거야.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홧김에 주변에 보이는 망치를 들어서 미카의 머리를 내리쳐 죽인 겁니다. 같이 있던 에츠미는 목격자 제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던 거고요. 이게 카츠야의 진술이에요. 죽이고 나서 이제 시신 토막내요. 산에 나눠 묻었고 이때 유기한 신체 부위 중에 머리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카츠야 이 새끼가 머리의 위치는 진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신 처리까지 끝내고 카츠야는 미카에게 이메일을 갑자기 보내. 지가 방금 죽여놓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거야. 자기랑 연락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의미 없는 행동이잖아요. 미카 계정으로 카츠야에게 보내야 그게 미카의 생활 반응이 되는 거잖아. 지가 아무리 보내봤자 미카가 이메일을 확인 안 하면은 그게 신변에 문제가 있다는 뜻밖에 더 돼? 이 새끼 왜 이렇게 멍청한지 알아요? 카츠야? 필로폰에서 그래. 살인하고 체포 직전까지 또 술로 막 여자 꼬시고 집에 데려와오면은 필로폰 주사 놓고 이러고 있던 거죠. 이게 처음에 경찰이 발견하고도 그냥 돌아 나왔던 19살 그 여자애였던 거예요. 사건이 밝혀졌어. 내막이 밝혀졌어요. 경찰은 당연히 개 쌍욕을 먹겠죠. 2006년 1월 13일인데 이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경찰서장이랑 간부들이 미카 가족, 유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겁니다. 방송에 나와버렸어. 정확히는 유족이 현장 촬영해서 방송국에 보낸 겁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카 부모가 실종신고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거의 안 했고 용의자의 집을 조사할 때도 의식 없는 여자와 피를 봤는데 그냥 철수했잖아. 물어보지도 않고. 미카가 술집 나가는 여자라면서 사건에 관련된 핵심적인 말보다 마치 이런 일 당할 만한 여자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발표를 해버렸고 거기에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범인을 잡은 이유도 토비마츠라는 은퇴한 전직 경찰 출신의 탐정의 역할이잖아요. 다. 카츠야 찾았고 필로폰 찾았고 피해자 가족이랑 탐정이 캐리했다고요. 결국 경찰이 한 건 없어요. 거 뻘짓만 했지. 옆에서 다 떠먹여 줬잖아. 왜 이렇게 할 거 일본 사건만 보면은 경찰이 답답하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또 합니다. 일본의 사회 자체가 그래요. 연좌제적인 시각이 남아있는 게 큽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가족이나 먼 친척이라도 범죄자가 나오면은 내가 일자리를 잃어요. 법으로 범인의 가족이니 자르겠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내 주변의 공기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를 압박해. 우리나라도 이런 시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인터넷에서나 심하고요. 실제로 이 정도 아닙니다. 일본은 내 책임도 아닌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고 살게 되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쌓이니까 서로가 국민성이 배려라는 핑계로 엄청나게 눈치들을 봅니다. 당연히 국민이 전부 다 그러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를 짚을 정도로 많은 건 사실이라고. 그럼 조직사회에서는 어떻겠어요? 경찰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쪽을 예로 들자면은 어떤 사건이나 신고 들어왔어. 위로 보고하죠? 받으면은 결정해줘야 돼. 내려보내야 돼. 근데 이 과정에서 서로 눈치 보느라 바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야. 결정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괜히 사건화 시켰다가 알고 보니 별일 아닐 수도 있고 인력 동원해서 수사 크게 벌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수사 실패하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핑계로 쿨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지. 결국 자기 난처해질까봐 안전빵 사건만 맞고 증거 없으면 무시하고 이러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런데? 싶겠지만요. 일본 사회가 압도적으로 이 경향이 강해요. 일본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비슷해요. 속 터져 죽겠는데 나 누가 뭘 주도하지도 않고 결정도 안 한다. 여행 계획 짜는 친구들 마냥 상대방의 의견을 기다리기만 한대요. 자기도 먼저 말하지 않고. 속 터지고 오래 걸려도 안전하게 해내는 편을 선호한대. 경찰도 결국은 뭐 다른 의미의 회사니까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이런 걸로 손실 보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지만 세금을 쓰니까 이 실수와 실패에 민감해요. 이 책임을 피하고
여기에 또 뭐 각종 이해관계들도 얽히다 보면은 결국은 뭐야? 아무 일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묻히고 수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 와중에 또 잘못된 정보나 증거가 없더라도 느낌상 맞다고 판단되면은 막 달려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엔자이 사건 되는 거지.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 시스템이 갖춰줘야겠죠. 내가 싫어도 시스템의 강제화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그런 구조를 짜야 됩니다. 시스템의 문제지 이거를 국민 일본성 뭐 이렇게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집단 사회에서는 개개인을 독려하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도 되도록 놔두는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일본 경찰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범인 얘기합시다. 카츠야 이거 뭐하는 새끼냐 이 새끼 이 새끼 다카야나기 카츠야 1965년생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와 같은 효고현 사람이지만 뭐 사는 지역은 달랐대요. 용접공으로 일했어. 당연히 재벌 2세 아니죠. 철공소 아들이라고 구락한 게 자기가 용접공이다 보니까 뭐 물어보면은 대충 그 바닥을 설명할 수가 있잖아. 앞에서 내용을 보면은 미카가 자기 아는 야쿠자 있다고 협박해서 돈 뜯고 친구랑 얘네 집에 며칠씩 살기도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무리 남자 새끼 찐따고 유흥에 빠졌다 해도 이렇게까지 당하는 거는 너무 과해. 그냥 자기가 연락 차단하면 그만이잖아. 여자애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쉽게 뜯어냈단 말이죠. 카츠야가 지적장애가 있어요. 언어 능력도 떨어져서 의사소통을 잘 못해. 정규 교과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는 정도래요. 그래서 정시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정시제는 정규 시간이 아닌 학교에서 따로 시간을 편성해주는 그 교육과정을 말하는데 뭐 방학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간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취업했는데 일을 잘 할 수가 없잖아.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 번 옮기고 또 결혼도 합니다. 근데 2번 이혼했어요. 2001년에는 교통사고로 길 가는 주부랑 애를 치어 죽인 적이 있습니다. 이걸로 1년 2개월 실형 받은 적이 있고요. 지적장애로 감형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가석방도 됐어요. 그리고 출소 2달 만에 이번 사건 저지른 거지. 취재하다가 좀 친해진 기자가 있대요. 이 기자가 뭘 좀 더 캐내보려고 편지도 주고받고 했는데 편지의 내용을 봤을 때 지적 능력이 예상보다 더 낮았고 일본어는 문자를 2가지 섞어 쓰잖아요. 히라가나, 카타가나인데 카타가나를 같이 쓰려면은 이거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대요. 고등학교 정도는 나온 일반인이면 가능하다는데 얘는 그것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지능이 낮고 그나마 쓸 수 있는 히라가나도 문법이 맞지 않아서 읽기 힘들었대요. 편지에 자기가 직접 IQ가 63이라고 밝히기도 했고 집도 가난해. 판자 같은 거 덮은 집이라 재래식 화장실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는 애가 또 여자는 만나고 싶은데 얼굴도 빠았고 꼬실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술집 여자들에게 부자인 척 거짓말이라도 해본 겁니다. 이걸 덥석 문개 미카라는 여자였고 부잣집 아들이라길래 혹해서 잘해줬더니 애가 좀 어벙하네. 알게 뭐야. 돈이나 뜯고 버리면 그만이잖아. 나중엔 친구랑 같이 호구 잡은 게 정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얘가 반발심에 충동적으로 살인까지 해버린 겁니다. 체포 6개월 만에 재판이 열렸어요. 카츠야는 미카가 먼저 면도칼 들고 덤벼서 몸싸움 하다가 눈에 보이는 망치로 내리친 거래. 우발적이고 죽일 생각도 아니었다고 진술했어요. 친구인 에츠미는 목격자 제거 목적으로 사리가 있었지만 나에게 한 번만 때린 거래요. 한 번은 우발적이고 한 번은 계획적이지만 공격의 횟수가 낮으니 봐달라는 거지. 변호인은 이게 살인이 또 아니래. 아노 의뢰인이노 말대로면 상해치사 데스. 미카 짱이노 먼저 면도칼 들었으니 아노 정당방위상 막 이렇게 해버린 거야. 검찰은 혐의 입증해야 되잖아요. 얘가 죄가 있다고 입증해야 되잖아. 카츠야는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서 유족의 감정도 아주 무거우니 사형 내려달라 구형했습니다. 카츠야의 진술이 정교한 거짓말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IQ가 너무 낮잖아. 말을 만들어내기 힘들 거라고. 사실을 말했을 것 같긴 해. 그러면은 미카의 과한 금전 착취와 심리적 압박이 범행 동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최종 진술에서 카츠야는 결국 사과했어요.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게 뭐 강도 폭행이면 또 사과가 통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둘이나 죽였잖아. 법원은 카츠야의 강한 살의로 인한 반복적인 폭행과 사건의 잔혹성, 비인간성, 진정성 없는 태도로 볼 때 검찰의 구형 타당하다. 사형 먹입니다. 항소했는데 얘가 지적장애 근거로 심신미약 한번 주장해봤어요. 근데 법원은 지능이 이 새끼 좀 평균보다 떨어져도 책임 능력은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기각했지. 상고했어. 대법원 가. 범행을 인정한 상황이잖아 얘가 이미. 그럼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 내가 한 거 맞는데 나 이거 빡대가리라 잘못 판단했다. 이 논리가 전부거든요. 이건 감안의 여지가 있기도 한데 두 번의 살인이잖아. 강한 살의에 의한 잔혹한 범행과 신원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한 점에서 비인간적이고 피고는 불합리한 변명에만 치중했다. 반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계획성 없어도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사형 다시 나옵니다. 확정됐어요. 아직 살아있고 오사카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60살이야. 감옥 들어간 지 20년 됐거든요. 일본이 근데 지금 올해 3달 전인데 사형 한번 했어요. 최근에. 2년 만에 사형이었고요. 그때 집행된 게 다카이로 시라이시라고 9명 죽인 연쇄살인범입니다. 예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 새끼가 감옥 들어간 지 8년 만에 지금 집행된 거야.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이 새끼도 지금 충분히 다가왔어, 시간이. 근데 지적장애라는 부분 때문에 얘는 순위에서 좀 밀릴 것 같기도 해요. 당분간은 계속 구치소에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사형이 있었으니까 뭐 일본이 또 앞으로 다음 사형을 한다면은 최소한 그래도 2, 3년 뒤에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너무 늙으면 또 사형을 안 해요. 노인이니까. 그래서 이게 시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60이니까 5년 뒤면은 뭐 65세 정도 되잖아요. 더 늦추면 안 돼. 할 거면은 5년 내로 이 새끼의 목을 매달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건이었고 뭐 아까 말했지만 살인범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야. 뭐 지적 빡대가리든 뭐든 간에 피해자가 협박했든 간에 변명의 여지는 없는데 그 피해자 여자들도 이 와중에 짚어볼만 하잖아요. 어수룩한 사람 호구 잡아가지고 협박하고 뜯어내고 그렇게 사람을 갖고 놀았잖아. 그건 잘못된 부분이야.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또 개뻘짓. 미카가 이상한 면이 있지만 피해자긴 하잖아요. 살인사건에서. 그 피해자를 뭐 업소년이 뭐니 뭐 괜히 쓸데없는 기자회견 해놓고 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라는 근거도 보여주지 않고 그런 개뻘짓을 해가지고 유족에게 무릎을 꿇기도 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일본은 어떤 이런 조직사회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폐쇄적이에요. 더 폐쇄적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는 그만큼 잘못이 컸다. 뭐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